안녕하십니까. 182회 총선의 국제적 이슈와 그리고 홍콩 달러 패거제 전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너무 메모리 되어 있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좀 잊고 계실 건데요. 잠깐 몇 가지 주제를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3시에 가로세로 연구소가 투표 진실 찾기 외신 기자회견을 엽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런 추측을 서포트하는 것이 조선일보의 태도 변화인데요. 이 사기 탄핵의 주범, 대한민국 보수를 망친 사실상의 이제 악의 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선일보가 이 투표 부정 의혹에 대해서 이 떡밥을 물었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찝찝합니다. 조선일보가 문재인이 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을 밝힌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이제 자기만의 어떤 이 바게닝 칩으로 문재인 정권과 협상을 하는 바게닝 칩으로 이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한 찝찝함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 국민적으로 관심을 환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메이저 언론이 이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이 대한민국 선거 이슈는 국제적 이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냐면은 대한민국 기득권 대부분이 지금 현재 이 문재인의 개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국제적인 서방 세계의 어떤 합치된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만약에 이런 압력이 상존하게 된다면은 대한민국 기득권들은 기본적으로 이 자신들의 이권은 해외에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서방 세계의 압력은 이 대한민국 기득권을 흔들 수 있는 사실 이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기득권들, 사법부든 검찰이든 재계든 학계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지 자식들은 전부 이 미국에 다 있고 이 꼽을 쳐둔 돈도 다 미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방 세계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무너진다는 것을 감지를 하게 된다면은 이탈자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내부 고발자도 나오기 때문에 이 해외에서의 압력, 그리고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당장에 있을 다음 선거, 예를 들면 개헌 혹은 지방선거에서 이런 지금 이번에 벌어졌던 이런 투표 관행을 반복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부 고발자들이 쌓이게 된다면은 이 결국은 문재인 정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찰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외신 기자회견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해외에 있는 메이저 언론의 본사에 우리가 이 투서를 보내고 제보를 해도 그 사람들이 이 한국 내 물정을 거의 모르기 때문에 이 한국이나 아시아존에 있는 특파원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 내에 있는 특파원이나 혹은 한국에 어떤 특파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시아존에 이제 본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 있는 외신 기자들을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제대로 된 취재를 마치고 또 제대로 된 기사를 해외에 퍼뜨릴 수 있게 한다면은 대한민국 기득권 전반을 흔드는 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윗에서 또 이 미국의 우편 포트를 이용한 이 부정선거 이 시도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민주당이 장악한 주정부들은 코비드 우한 폐렴을 핑계로 우편 투표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 이 우편 투표는 이 투표권이 없는 자들, 영주권자들, 그 불체자들한테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인들에게 갔는데 이것을 훔쳐서 이 민주당원들이 이 트럼프를 찍어서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훔치는 것, 그리고 이 투표권이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투표 기회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재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고 이것과 맞서 싸우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며칠 동안 박주현 변호사가 밝혔던 이 내용 중에 중요한 사실, 이 개표소별 혹은 동별이든 지역구별이든 이 선거 인수를 이 중앙선관위에서 바로 받아서 이제 기록한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 어떤 얼마나 투표했는지를 알 수가 없고 중앙선관위에서 그 숫자를 토스를 하는 거죠. 이 말은 각 투표소에서 몇 명이 사전선거 투표를 했는지를 집계를 하지 말라고 중앙선관위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300명이 이 투표를 했는데 300명이 투표했다라고 집계를 하지 말라고 하고 그 내용을 중앙선관위에서 차후에 통보를 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주변의 CCTV를 다 가렸습니다. 결국은 각 투표소에서 뭐 예를 들면 300명이 투표를 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거기서 360명이 투표를 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숫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60명은 유령 투표가 되는 거죠. 미베인 교수 표현에 따르면 manufactured vote, 가공된 표, 만들어진 표, 우리가 예전에 표현했던 그 유령표, 바로 이것입니다. 유령표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선관위가 개별 투표소에게 사전선거 인수를 측정하지 재지 마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방적으로 몇 명이 투표했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는 거죠. 박주인 변호사는 청와대 감찰부 소속답게 날카롭게 지금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잠시 경제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 제가 어쨌든 미국 경제는 이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은 가파르게 회복할 거다. 뭐 V자보다 더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처해 있는 상황 한 가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은 리스타킹 작업입니다. 재고를 다시 쌓는 작업인데요. 다시 쌓는 것을 넘어서 많이 쌓아야 합니다. 많이 쌓는다는 것은 이 중국으로부터의 이 주문이 활발해질 것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이 미국이 이 중국으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이 재고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태로 이제 중국과 치고받고 정면으로 충돌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경제가 멈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많은 부분, 많은 아이템들, 많은 부품들을 실제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중국이랑 교역이 끊어졌다. 그러면은 미국 경제 자체가 사실은 멈추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중국과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은 이 리스타킹을 하고 그리고 스탁을 이 재고를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여유 있게 쌓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7, 8월 여름까지는 증시가 계속 반등할 거다. 그리고 미국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 산업 생산이나 이런 게 회복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쌓이고 난 다음에 그 이후 이 본격적으로 이 중국과 다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준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국과 바로 이 전면전에 붙게 되면은 미국 경제가 멈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미국은 이 상당 부분의 이 서플라이 체인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당분간은 중국과는 어떤 경제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여름 7, 8월까지는 증시에 대해서 계속 이 긍정적인 이 관점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2000에서 이제 한 2100 정도 불렀는데 지금 스피드면은 2100도 넘을 것 같습니다. 일단 7, 8월까지는 증시에 대해서 이제 상방으로 열어두고 그렇게 이제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본격적인 대결, 올 하반기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대립이 본격화되면은 이제 이 세계 경제가 이 가파르게 또 다른 소용돌이 속으로 이제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미중 갈등 고조에 이 월가의 외환 옵션 거래가 이제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감행할 경우 홍콩이 아시아 금융 허브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경고를 하는 한편 중국 관료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의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홍콩 달러에 대해서 이제 지금 투기적인 베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홍콩 달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홍콩 민주화 시위는 홍콩 달러 패거를 흔들 만한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사실 큰 동요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이 작년에 3차례에 걸쳐서 이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치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이 안정적으로 패거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한 폐렴 이후에도 이 미국의 이 공격적인 통화 팽창으로 이 홍콩 달러에 대한 이 압력이 완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국가보안법 이슈를 둘러싸고 이 정치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서 외부의 도움이 없다면
홍콩 통화 당국, 이 홍콩 모니터리 어서리티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지난 37년 동안 이 홍콩은 이 홍콩 달러를 US 달러에 패거시켜서 관리해 왔습니다. 현재 US 달러 환율은 이 홍콩 달러 7.75에서 7.85 사이 범위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이제 이 홍콩 모니터리 어서리티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홍콩의 이 시장 금리 차이는 사실 미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홍콩은 이 미국과 홍콩의 금리 차이를 이용하여서 양 통화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를 조절하면서 지금까지 패거제를 유지했습니다. 만약 홍콩 달러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 홍콩의 이자율을 낮추어서 US 달러로 이제 수요를 몰리게 만들거나 반대의 경우는 이자율을 올려서 이 홍콩 달러를 사게 만들어서 이 환율을 밴드 안에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홍콩 통화 당국은 이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홍콩 달러와 이제 US 달러를 밴드 안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대단히 기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의 활동 전부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37년 동안 이 홍콩 달러를 US 달러에 이 밴드 안에 패거시켰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홍콩을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2009년에서 이제 2017년까지 미국의 이자율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US 달러 대비 홍콩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비교적 수월하게 이렇게 패거제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이런 흐름이 뒤바뀌게 되는데요. 미국의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자 이 금리는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홍콩 달러는 이제 거래 가능한 밴드를 넘어서서 2019년에는 이 홍콩 달러 7.85에 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 통화 당국은 US 달러를 매도하고 또 홍콩 달러를 시장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스프레드를 조절하여서 이 홍콩 달러 매수자들에게 이 보상을 확대하여서 이 홍콩 달러를 이 밴드 안에 묶어두는 데는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국 연준이 이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하는 바람에 이런 압력도 이제 역시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현재 소요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홍콩 통화 당국은 원활하게 이렇게 패거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한 폐렴 이후에도 미국의 이 공격적인 통화 팽창 정책으로 홍콩 달러 패거제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홍콩 국가보안법 이슈로 미국과 서방 세계가 이 홍콩의 지위에 대해서 이 급격한 정책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커다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된다면 이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와 무역 특혜 등이 이제 도마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이제 트리거 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쟁 속에서도 최근 2주 동안의 이러한 소요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홍콩 달러 패거제는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홍콩 달러에 대한 수요가 사라져서 이렇게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다면은 정책 이반자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달러 유출을 제한하기 위해서 캐피탈 컨트롤, 자본 통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금융 허브의 기능이 훼손될 수 있고 개방적인 전통과 역사를 감안할 때 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이 전체적인 통화량 관리룰을 깨고 시장의 US 달러를 일방적으로 이제 팔아서 푸는 것입니다. 홍콩 통화 당국이 직접 이 홍콩 달러를 사들이지 않는 것인데 시장에 US 달러가 넘치면은 현지인과 투기자들이 이 넘치는 US 달러를 이제 홍콩 달러로 바꿔서 금리를 올리지 않고 이렇게 환율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홍콩 통화 당국은 4,400억 불의 US 달러 보유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개입을 할 여력은 있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패거를 약한 수준으로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즉 홍콩 달러를 일정 수준 평가 절하를 하는 것인데요. 갑자기 하게 되겠죠. 금리 인상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 평가 절하를 단행하는 방법입니다. US 달러 이제 보유고는 충분하지만 이것을 푸는 직접적인 시장 개입은 장기적으로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하고 외환 보유고만 소진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패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이제 커져가서 결국은 이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시장의 신뢰는 이 통화 수요의 균형을 찾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홍콩 시장의 금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이 상승 압력이 다시 형성된다면
지금의 홍콩이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가 핵심적인 의문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US 달러 보유고를 이용한 시장 개입으로 금리 상승 압력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시장의 규칙을 깬 개입은 결국 US 달러에 대한 수요만 자극하여서 대규모 자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뿐입니다. 현실로 돌아오면은 분명히 이 홍콩의 유동성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블랙스완 같은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이 금리 인상 압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조치는 이 홍콩 달러를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낮추어서 이 패그제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즉 패그제를 한 단계 낮추는 거죠. 즉 환율 변동 밴드를 이동시킨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홍콩 달러의 패그 시스템에 국한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갑작스러운 화폐 가치 조정은 미미한 범위라고 하더라도 또 이것 자체가 어떤 블랙스완 효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당장에 밀어붙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이제 미국이나 대서방 국가들과의 바기닝 칩으로 이용하고 있는 움직임이 조금 감지되고 있는데요. 미국 역시 이 홍콩의 어떤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라든가 무역 특구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당장 공격할 의도는 없을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미국이 현재 이 가장 시급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리스타킹 작업입니다. 다시 재고를 쌓아서 이 향후에 있을 중국과의 무역 대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을 중국에서 뜯어서 다른 우호적인 국가로 옮기는 것, 그것이 미국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재고를 쌓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미국은 이 홍콩이나 이제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빨리 이 중국 내에서 이 서플라이 체인을 옮겨서 이 다른 나라로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로 이동할지 정확한 타임 테이블은 알 수 없지만은 이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는 올 하반기 정도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조금 빠르면은 이 가을, 조금 늦으면은 겨울 정도. 이때부터는 아마도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과 그리고 이제 이 홍콩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홍콩의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 그리고 무역 특구로서의 지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장은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무역 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